안녕하세요. 극장영화입니다. 극장영화라는 닉네임이 좀 영상할 때 말하는 게 낯설긴 한데, 만약에 유튜브 올라갈 때는 제가 유튜브 계정 실명을 쓰고 있으니까, 실명이 뜨고 있으니까 뭐, 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제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시어터무비라는 필명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처음 20대 때 블로그 글쓰기 할 때 제가 이제 영화 리뷰 쓰고 했었는데, 극장에서 본 영화만 두고 리뷰한다고 해서 극장영화라는 필명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SNS 계정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어터무비라는 이름으로 극장영화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 뭐 식도록도 하고 책 리뷰도 하고 이런 서비스 관련 전반에 많은 리뷰들을 하고 있지만, 제 시작은 이제 영화 리뷰 위주로 글을 썼다는 거. 쓸데없는 TMI였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되는 이유는 저한테 SNS 좀 모르겠다, 어렵다, 뭐 인스타그램은 뭐냐, 인플루언스 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해서 영상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 시작은 페이스북으로 시작했고요. 11년 전에 아마 시작했던 걸 기억하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한 15년 좀 그 정도 된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은 9년? 9년? 네, 인스타그램 한 9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뭘 전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되게 간단하게도 일상이 아닌 컨텐츠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한 요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뭐 요리를 하고 플레이팅을 엄청나게 이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매일 하는 어떤 끼니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차려주는 간식이나, 아니면 내가 읽은 책이나, 이런 내용 내가 정리하잖아요. 뭐 독서록도 쓰고, 뭐 레시피, 뭐 정말 성공적으로 한 요리 레시피 같은 거 남겨놓을 수도 있고, 요리하다가 뭐 재료 스탠바이가 너무 잘 됐는데 그게 가지런해서 찍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엮어서 올릴 때 그 사진들만 엮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태그를 타고 넘어와요. 해시태그를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해놓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해시태그를 눌러서 그 해시태그를 붙인 다른 사람의 글들이나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유입되고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고, 똑같은 태그를 다른 사람 중에 나의 사진에 어떤 나의 글들이 좀 더 독보적이고 유니크하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나의 구독자가 더 늘고 나의 영향력이 생기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첨가돼서 그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 그 회사가 뭐 제품을 협찬하거나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이벤트로도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제품 어떤 봉투나 어떤 재료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내가 드러내고, 물론 그 처음에 그 활용한 당시에는 내돈내산일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제품으로 내가 나의 수고와 노동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고, 내가 이 제품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에, 그 회사의 계정을 태그하거나 샵을 뭐 해시태그를 붙여서 태그를 만드셔서 했을 때, 아, 고객님, 아니면은 뭐 크리에이터님, 저희가 저희 제품을 좀 협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벤트 되셨어요. 이 제품 한번 써서 이쁘게 사진 남겨주세요 하고 받으셨을 때, 그게 이제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로서는 자사의 제품을 활용한 고객의 어떤 리얼 수기 같은 게 다른 분들한테 전파되면서 그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제 받는 당사자로서는 어떤 집에 식재비가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협찬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않았던 어떤 제품에 대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거나, 이렇게 서로 윈윈되는 시너지가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내용에 이어서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타임랩스 같은 영상, 만약에 식재를 썰고 조리를 하는 과정을 다 지지부연하게 붙이면 너무 길어요. 10분에서 20분 될 수 있는데, 제일 임팩트 있는 영상의 길이가 보통 10분에서 15분 남짓, 15분 넘어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요즘 핫한 영상 분량은 3분에서 12분 내외 정도가 제일 많이 보고, 가볍게 뭐 어떤 일상 전환하다가 보통 티브레이크 같은 거 갖는 시간 한 10분 같잖아요. 그때 잠깐 볼 수 있는 영상 길이로 그 정도로 하려면 타임랩스나 이런 것들이 섞이는 것, 그러니까 영상과 타임랩스와 조금 길게 1분 이상에서 5분 미만의 동영상들이 합해지는 분량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잠깐 보고 지나가기에나 잠깐 보고 따라하기에도 적당한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주로,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시면 A급 사진 위주로 진짜 잘 정돈되고 잘 갖춰진 사진 위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런 컷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한 번에 10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해가지고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을 첨부할 때도 있고 첨부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만약 동영상을 1분 이상으로 하면은 IGTV로 길게 올라가거든요. 그건 아예 따로 작업을 해서 영상에 자막을 붙여서 작업을 하고, 보통 저는 10장의 사진이 들어간다, 아니면 1분 미만의 동영상이 들어간다면 A컷은 2개에서 3개 정도 쓰고, 나머지는 주로 B컷을 넣어요. 그러니까 뭔가 찰나, 아니면은 뭐 막 끓이는 중에 김 확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카메라에 습기 서리게 만드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사진들을 좀 자연스럽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넘사벽으로 막 너무 어렵고 대단하고 뭐 고매해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데 좀 더 쉽고, 근데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정도. 나도 요 정도는 따라해서 만들 수 있겠다, 나도 요 정도는 찍을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이 나는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되게 좀 긍정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뭐 사실 뭐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에서도 간편 조리긴 하지만 조금 더 있어빌리티하게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되게 깐깐하게 해야 되면 따라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먹고 말지 뭘 저렇게까지 뭐 사진 찍자고 요리하냐 이런 건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하지만 거기서 약간의 포인트, 엣지 있는 그 포인트를 A컷으로 남기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뜯다가 좀 흘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소탈한 느낌, 그런 거 B컷인데, 그냥 저는 그런 거 자연스럽게 첨부하면 그런 게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장씩 10개를 발행하는 어떤 순서대로 발행을 하는 것도 있고, 한 게시물에 10개를 첨부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쉽게 말해서 어그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다 A컷에 준하는 사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각기 하나씩 발행하는데 내용을 똑같이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제가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A컷과 B컷을 섞는 정도의 개념으로 발행을 하신다면, 그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진이랑 동영상을 태그해가지고 발행하는 게 저건 조금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처음엔 A컷을 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다 보면 뒤에 B컷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B컷이 아주 막 만화가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좀 재밌고 자연스럽고 편안하면 그냥 이렇게 쭉 다 넘겨볼 수 있어요, 사진들을. 그런 게 주는 긍정향이 있고, 사진마다 인스타그램 특징이 매 사진마다 브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잊지 않는 컷이, 제가 만약 협찬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제가 제 돈 주고 샀다거나 했을 때 그 제품을 이렇게 뭐 사람 호출하듯이 찍어서 그 브랜드를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이게 풀땡땡이다, 아니면 CJ 모노노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태그해가지고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게 어디 회사 제품이야 이런 것들이 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회사에서도 나중에 체험단 뽑고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많이 그런 게 반영돼서 많이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아요. 그런 태그 하나를 붙이고 해시태그를 붙이고 이런 게 되게 귀찮은데, 저는 약간 이런 요령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회사 브랜드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달아놓는 태그들이 있어요. 일단 그 태그들은 동일하게 다 붙여요. 그리고 그 제품을 쓴 다른 사람들의 태그 중에 좀 조회수가 나오고 하트가 많이 눌리는 어떤 특정한 분이 쓴 좀 독특한 태그가 있다, 그럼 그런 것도 나중에 첨가를 하고 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지난 예전의 컨텐츠인데도 저는 가끔씩 해시태그 같은 걸 추가하거나
기존 해시태그를 지우고 새로운 해시태그를 다는 이런 조정들을 해줘요. 그러면 뒤에 역주행이라고 하죠. 이 제품이 나온 지도 한참 지났고 이 트렌드가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뒤에 이제 좋아요가 찍히고 뭐 댓글이 달리고 이런 것들이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스타그래머로서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주는 건 계속된 관찰과 관심과 그리고 바뀌는 트렌드에 대한 어떤 주시 아니면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다고 봐요. 왜냐면 요즘 크로플이 되게 유행이죠. 와플 기계 크루아상을 이제 눌러서 먹잖아요. 그러면 크로플 그 전에 나도 크루아상을 와플 메이커로 찍어서 먹었어. 그래서 뭐 와플 메이커에 크루아상 구워 먹어봤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예전 기준이고 크로플이라는 어떤 신조어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당시에 그게 뭐 2년 전이든 3년 전에 내가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으면 거기 크로플만 달면 되게 예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사람도 있네라고 하면서 또 관심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또 데코레이션 이런 걸 괜찮게 잘했다. 그러면 내 예전의 게시글에 갑자기 떡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뭐 제품 협찬이나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뭐 사용하신 제품에 대한 태그나 이런 게 붙어 있었다면 그 회사 관련해서 뭐 고객님 성견지명 있으시고 어떻게 또 저희 제품을 써서 그런 멋진 걸 남겨주세요 이럴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읽고 내 이전 글이나 내 이전 작업들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시고 뭐 해시태그를 추가하고 이런 거 해시태그 근데 또 30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30개 이상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되게 고민해서 많이 유입되고 많이 사람들이 트렌드적으로 사용하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방법이 뭐냐면 해시태그에서 검색을 하면 그 해시태그 관련된 검색 게시물이 100 플러스인지 뭐 1000 플러스인지 10,000 플러스인지 뭐 30K인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해시태그를 단 글이 개수가 엄청 많구나 아니면 엄청 적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해시태그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음 시작하고 내가 꾸준히 쌓을 해시태그를 나만 해시태그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극장 영화라고 하면 뭐 극장 영화 해시태그 하거나 시아톤 해시태그 했을 때 이게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 게 극장 영화라고 한글로 해시태그를 달면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극장에서 본 영화다 해서 극장 영화라고 해시태그를 달 수 있고 저처럼 시어터모비라고 했을 때는 해외의 어떤 사람들이 극장에서 봤던 뭐 영화나 아니면 극장의 모습을 해시태그로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닉네임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럼 제가 극장 영화나 시어터모비라고 해시태그를 봤을 때 제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5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뭐 오둥이 아빠 이렇게 남기면 진짜 5아이를 둔 아빠로서 오둥이 아빠라는 태그를 붙이신 분이 없으면 그게 거의 저만의 독보적인 태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 사람의 글을 볼 수 있어. 이걸 누르면 이 사람의 요리를 볼 수 있어. 이걸 누르면 이 사람의 책 리뷰를 볼 수 있어. 라는 어떤 나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중요하시고 더불어서 나머지 이제 29개의 태그를 선택하실 때 그 제품 만든 회사명, 아니면 그 제품에 갖다 어떤 긍정향의 어떤 뭐 리뷰가 될 수 있는 해시태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수집하고 기존에 내가 단 해시태그를 바꾸거나 아니면 좀 진한 해시태그를 조정하시면서 여러분의 게시글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읽히고 회사나 이런 뭐 제작자 산업들에도 어필하시면서 여러분 또한 득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기간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꾸준하셔야 돼요. 지금 뭐 갑자기 한 달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유입되진 않아요. 물론 떡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한 번에 유입되진 않아요. 엄청 꾸준히 이제 어떤 데이터가 쌓이고 어떤 이 사람의 결과 방향성이 보일 때 관심들이 얻어질 수 있는 거지 잠깐 반짝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런 건 기대하시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글을 썼다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글에서 좀 더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지고 거기 어떤 새로운 방향성들과 결들이 입혀지는데 시간은 뭐 총 기간으로 했을 땐 10년이 넘고 그 뒤로 새로 이제 제가 격가지로 뻗은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인정을 받아서 협찬을 받고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는 데까지 기간은 짧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3년에서 5년이 걸린 것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간에 이걸 한 번에 얻어내겠다. 이걸 뭔가 내가
쨍하는 햇볕을 받아보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욕심이세요. 그건 욕심이시고 그냥 꾸준히 내가 읽고 있는 책들, 그 책들이면 뭐 작가분 태그나 뭐 출판사 태그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 가시다 보면 아, 이 사람의 책 리뷰도 좀 정성적 것으로 하고 감성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책도 받아서 얻어서 보실 수 있고 관련 뭐 굿즈나 이런 선물도 또 기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리를 한다면 당연히 뭐 식재뿐만 아니라 도구들, 뭐 냄비나 이런 것들까지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만약 아이들을 기르는 집이라면 뭐 유모차를 포함한 비싼 아이 용품도 되지만 옷도 되고 아이들과 어디에 가실 수 있는 어떤 초대권이나 그런 이용권들 또한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꾸준히 경험하고 그것들을 어떤 내 리뷰로 또한 좋은 장점과 단점들을 다 가감없이 이렇게 어필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럴 때 그런 뭐 후의 베네핏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짧게 걸리시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소비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돈을 들여서 나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동하신 거고 거기에서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남기셨다라면 그것들을 그냥 나만의 추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어떤 해시태그를 붙이고 솔직한 리뷰들을 얹어서 그게 컨텐츠화 되면서 여러분이 다시금 새로운 득이 되실 거예요. 그 베네핏을 얻으시면서 다른 데로 또 여러분의 경험의 폭도 넓어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주위 분들이 물어보셔서 그냥 뭐 이렇게 몇 개 말하다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녹음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렸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긴 게 처음이라서 제가 뭐 말의 속도나 길이가 지금 적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괜찮게 보시는 것들에 어떤 후속이 느껴진다면 뒤에 또 다른 주제들 가지고 더 얘기해보는 시간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극장영화였습니다. 안녕.